부등식 개념 1번입니다. 부등식의 뜻. 부등호. 부등호의 종류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네 종류가 있죠? 이 네 종류의 부등호를 사용해서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5는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은 2보다 작다. x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2x 빼기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한 식, 이것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2번, 부등식에서 부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쪽 부분을 우변,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합해서 양변이라고 하죠. 개념 2번입니다. 부등식의 해. 1번, 부등식의 참 거짓. 부등식에서 좌변과 우변 값의 대소관계와 부등호의 방향이 일치할 때 그 부등식은 참이라고 하고요. 좌변과 우변 값의 대소관계와 부등호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부등식은 거짓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5 빼기 2는 1보다 크다. 이 부등식에서 좌변 5 빼기 2를 간단히 하면 3이죠. 즉, 이 부등식은 3은 1보다 크다와 같죠. 좌우변 값의 대소관계와 부등호의 방향이 일치하죠. 그러므로 이 부등식은 참이고요. 5 빼기 2는 6보다 크다. 이 부등식의 좌변을 간단히 하면 3이죠. 즉, 이 부등식은 3은 6보다 크다와 같죠. 6이 3보다 더 크죠. 즉, 이 부등식은 좌우변 값의 대소관계와 부등호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 부등식은 거짓이죠. 2번, 부등식의 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이것을 그 부등식의 해라고 해요. 그리고 부등식의 모든 해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부등식의 모든 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해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보면 x가 주어진 집합의 원소일 때 부등식 4 빼기 x는 3보다 크다. 이것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결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5개의 수 중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수를 찾는 문제죠. 먼저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주어진 부등식은 6은 3보다 크다가 돼서 참이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는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고요. 마이너스 1과 0을 대입했을 때도 주어진 부등식 참이 되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1과 0도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고요. x 대신 1과 2를 대입했을 때 주어진 부등식은 거짓이 되죠. 그러므로 1과 2는 이 부등식의 해가 아니죠. 그러므로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 세 개죠. 이것을 해집합으로 나타내면 집합 기호 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을 써주면 되죠. 개념 3번입니다. 부등식의 성질. 1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a보다 b가 더 클 때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해주거나 c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즉, 오른쪽을 향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은 1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2가 되죠. 2가 0보다 크죠. 또 양변에서 똑같이 4를 빼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 되죠. 2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죠. 즉, 처음 부등호의 방향,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던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죠. 2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즉, b가 a보다 크고 c가 양수일 때 양변에 양수 c를 곱해주면 또는 양변을 양수 c로 나누어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원래대로 오른쪽을 향해요.
예를 들어서 3은 1보다 크다. 이 식의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주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 6이 되지요. 6이 2보다 크죠. 또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좌변은 2분의 1, 우변은 2분의 3, 2분의 3이 2분의 1보다 더 크죠. 이렇게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즉 B가 A보다 크고 C가 음수일 때 음수 C를 양변에 똑같이 곱해주거나 음수 C로 양변을 나누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즉 AC가 BC보다 크고 C분의 A가 C분의 B보다 더 커져요. 예를 들어서 3이 1보다 클 때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더 크죠. 또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좌변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변 마이너스 3이죠. 역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더 크죠. 이렇게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원래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예를 보면 B가 A보다 클 때 1번 A 더하기 3과 B 더하기 3 이것은 양변에 똑같이 3씩 더해준 거죠. 이때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죠. 그대로 오른쪽이 더 크죠. 2번 A 빼기 1과 B 빼기 1 양변에서 1씩 빼준 거죠. 역시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죠. 즉 B 빼기 1이 A 빼기 1보다 더 크죠. 3번 5A와 5B 양변에 똑같이 양수 5를 곱해준 경우죠. 이때 역시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아요. 5B가 5A보다 더 크고 4번 3분의 A와 3분의 B 양변을 양수 3으로 나눈 경우죠. 3분의 B가 3분의 A보다 더 크다. 즉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고 5번 마이너스 4A와 마이너스 4B 이것은 A와 B에 똑같이 마이너스 4를 곱한 경우죠.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 바뀐다고 했죠. 즉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B보다 더 크죠. 6번 마이너스 2분의 A와 마이너스 2분의 B 이것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 경우죠. 양변을 음수로 나누었을 때 역시 부등호의 방향 바뀌죠. 즉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B보다 더 크죠. 개념 4번입니다. 1차 부등식의 풀이 1번 부등식의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모두 이항을 해서 좌변을 정리했을 때 좌변이 1차식인 그런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x는 3보다 크다. 또 마이너스 2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3x 더하기 1은 2보다 작다. 이런 식들은 모두 1차 부등식이죠. 2번 1차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은 이 항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좌변이 계수가 1인 x만 남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즉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차 부등식 4 빼기 2x는 1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해를 이 항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먼저 좌변에 있는 상수항 4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10 빼기 4, 즉 6보다 작다. 그런 다음에 좌변식의 x의 계수가 1이 되게 해야죠. 그러려면 양변을 x의 계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죠. 마이너스 2 음수이기 때문에 이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주어진 1차 부등식의 해죠. 개념 5번입니다.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데요. 1번 x는 a보다 크다.
먼저 수직선 위에 점 A를 표시를 하고 A보다 큰 수들은 수직선 위에 A의 오른쪽에 존재하지요. 그러므로 화살표의 방향이 A의 오른쪽을 향하도록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X는 A보다 크다에는 등호가 없죠. 즉 이 얘기는 A 자체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A를 나타내는 점에 색을 칠하지 말고 그냥 비워두세요. 두 번째, X는 A보다 작다. 수직선 위에서 A보다 작은 수들은 A의 왼쪽 부분에 있죠. 그러므로 화살표를 A의 왼쪽 부분을 향하도록 그리고 역시 이 범위에 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색을 칠하지 말고 그냥 비워두면 돼요. 3번,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큰 쪽은 A의 오른쪽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등호가 있죠. 즉 이 범위에 A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 A를 나타내는 점에 색을 칠해주면 돼요. 4번,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 위에 A를 표시하고 A보다 작은 수들은 A의 왼쪽에 존재하죠. 그러므로 화살표의 방향이 왼쪽을 향하도록 하고 등호가 있으므로 A를 나타내는 점에 색을 칠해주면 돼요. 정리해보면 X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일 때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작다일 때는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등호가 있으면 색을 칠하고 등호가 없으면 그냥 비워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3x 빼기 2는 5x 더하기 4보다 크다.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이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죠. 먼저 우변에 있는 5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는 6보다 크다가 되고 양변을 x의 계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죠. 먼저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3을 잡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이므로 화살표의 방향 왼쪽을 향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등호가 없으므로 마이너스 3을 표시하는 점에는 색을 칠하면 안 되죠. 개념 6번입니다.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 괄호가 있거나 또는 계수가 분수이거나 소수인 복잡한 부등식은 먼저 계수가 분수일 때는 부등식의 각 항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계수가 정수가 되죠. 또 계수가 소수일 때는 부등식의 각 항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면 계수가 정수가 되겠죠. 두 번째,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풀어주고요. 세 번째, x항은 좌변으로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양변을 간단히 한 다음에 네 번째, x의 계수로 양변을 나누면 돼요. 이때 x의 계수가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부등식 0.2 곱하기 x 빼기 1은 0.4x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의 해를 구해보죠. 계수가 소수이므로 각 항에 10을 곱해주면 2 곱하기 x 빼기 1은 4x 빼기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런 다음에 괄호를 풀어주면 2x 빼기 2는 4x 빼기 10보다 크거나 같다.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에 있는 4x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양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양변을 x의 계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음수이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므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개념 7번입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 첫 번째,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고 두 번째,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세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죠. 그리고 네 번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조사하고 답을 정하면 돼요. 예를 보죠. 200원짜리 사과와 130원짜리 귤을 합해서 12개를 사려고 한다. 전체의 값이 2,1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는지 구해보자. 사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므로 먼저 사과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사과와 귤을 합해서 12개를 사므로 귤의 개수는 전체 12개에서 사과의 개수 x만큼을 뺀 개수가 되지요. 200원짜리 사과 x개의 가격은 200 곱하기 x, 130원짜리 귤 12 빼기 x개의 가격은 130 곱하기 12 빼기 x죠. 그리고 전체의 값은 이 둘의 합이죠. 이것이 2100원 이하가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200x 더하기 130 곱하기 12 빼기 x는 2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세울 수 있죠. 이 부등식을 풀면 먼저 괄호를 풀면 200x 더하기 1560 빼기 130x는 2100보다 작거나 같다. 200x 빼기 130x는 70x죠. 1560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우변은 540이죠. 양변을 70으로 나누면 x는 7분의 5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7분의 54는 7과 8 사이에 있는 수죠. x는 7분의 54보다 작거나 같다를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 범위에 드는 가장 큰 자연수는 7이죠. 그러므로 사과는 7개까지 살 수 있죠. 개념 8번입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 두 번째. 여기서는 1차 부등식의 활용에 자주 쓰이는 몇 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 시간, 속력, 거리에 대한 활용.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시간, 속력, 거리에 대한 활용 문제는 주로 이 공식을 많이 이용해요. 예를 보면 시속 Akm의 속력으로 Bkm의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C시간 이내일 때 이것을 식으로 세우면 시속 Akm로 B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것이 C시간 이내라고 하는 말은 이내라는 말은 이하와 같은 말이죠. 작거나 같다이므로 A분의 B는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두 번째, 농도에 대한 활용.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 공식을 주로 이용을 해요. 예를 보면 10% 소금물 500g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20% 이상이 되게 하려면 물을 몇 그램 이상 증발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구하고자 하는 것, 증발시켜야 할 물의 양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x라고 놓으면 먼저 10% 소금물 500g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10% 소금물 5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50g이죠. 여기서 물을 xg 증발시키면 소금물은 500 빼기 xg이 되고 이것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50g이죠. 이것의 농도는 500 빼기 x분의 5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이것이 2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세우면 되겠죠. 좌변에 분모에 500 빼기 x가 있으므로 양변에 500 빼기 x를 곱해주면 좌변의 분모가 없어지죠. 그리고 좌변은 5000이 되고 우변 괄호를 풀어주면 10,000 빼기 20x가 되죠. 마이너스 20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5000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20x는 500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x는 25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은 물을 250g 이상 증발시켜야 한다는 얘기죠.